여러분,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가게 문을 몇 달이나 닫아야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정말 눈앞이 캄캄하겠죠?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억울한 행정처분 때문에 소가리를 하십니다. 하지만요, 공무원이 내민 그 규정집이 절대적인 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바로 그 중요한 법적 해법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, 이 절박한 한마디로 시작해 볼게요. 이 문장 안에 모든 소상공인의 눈물과 절박한 현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요, 우리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시는 아주 성실한 가장, 김 사장님이세요.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가게를 꾸려가던 그분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칩니다. 어느 날 한창 정신없이 바쁜 점심시간이었어요. 그때 마침 가게에 위생점검이 나온 거죠. 그리고 하필이면 주방 한쪽에 아주 잠깐 놓아두었던 식자재의 보관 상태가 문제가 됐습니다.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순간적인 실수였어요. 그런데 며칠 뒤 김 사장님이 받은 건 믿기지 않게도 무려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통지서였습니다. 아니, 이 작은 실수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과혹하잖아요. 그래서 구청으로 달려가서 사정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. 담당 공무원은 이런 두꺼운 책자를 딱 가리키면서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. 바로 이 규정집, 그러니까 시행규칙 별표라는 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근거였던 거죠. 자,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하고 맙니다. 규정이 그렇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? 하고요. 하지만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. 김 사장님을 절망에 빠뜨린 그 지침, 과연 절대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이 이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공무원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이 기준이 정말로 판사마저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인 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? 혹은 어쩌면 이 두꺼운 규정집이 사실은 법이 아니라 그냥 행정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만든 일종의 내부 매뉴얼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? 과연 우리의 대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? 그리고 여기서 아주 속 시원한 반전이 일어납니다. 바로 사법부, 즉 법원의 판단이 등장하는 거죠. 사실 대법원은 과거의 896 6730, 936 21958 같은 여러 비슷한 사건들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. 결론부터 확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김 사장님의 편에 설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. 여러분, 법에도 클래스가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?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같은 법규 명령이 있고요. 반면에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업무 매뉴얼처럼 생긴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대법원은 공무원이 근거로 둔 그 처분 기준을 모두가 따라야 할 법이 아니라 바로 이 후자, 즉 내부 매뉴얼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법원의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. 그건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.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끼리 참고하라고 만든 매뉴얼이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 아니, 그렇다면 법원은 대체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? 그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헌법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바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. 우리 속담에 딱 맞는 게 있죠?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. 바로 그겁니다. 위반한 행동의 무게와 그로 인해 사회가 입는 피해를 잘 따져봐서 처벌의 수위도 그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. 자, 법원의 판결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문제의 그 규정집은 법이 아니라 그냥 내부 매뉴얼일 뿐이다. 둘째, 공무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기계처럼 규정만 들이대는 건 오히려 위법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사건의 억울함을 헤아려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법의 정신이다. 바로 이거죠.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김 사장님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공무원이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해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이 4가지 단계 꼭 기억하세요. 먼저, 나의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.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 처벌이 너무 과다는 비례성을 따져야 하고요.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.
이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쓸 게 아니라 내가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, 이 처분이 왜 부당한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아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해요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다 끝나버려서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.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추고 싸우는 것, 이게 핵심입니다. 바로 앞에서 배운 비례의 원칙을 여기서 주장하는 겁니다. 내 실수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아까 우리가 봤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서 강력하게 어필해야 하는 거죠. 이 유명한 법률 격언을 꼭 기억하십시오. 억울함을 그저 속으로 삼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법은 여러분의 편에 서줄 겁니다. 공무원이 보여주는 지침은 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. 만약 그 지침이 여러분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아주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.